자, 안녕하십니까. 평지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업체가 최근에 IR을 했는데 그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투자에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색조 화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ODM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ODM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획, 개발, 생산, 품질 관리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토탈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 자체적인 상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OEM 관련된 부분은 이제 주문자 생산이라고 해서 생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반도체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파운드리 쪽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OEM이고,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다 같이 한다, 제조 설계나 기획 이런 걸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걸 ODM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은 이 메이크업 화장품 중에서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눈화장 관련된 펜슬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술 화장품, 립스틱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립클로즈, 립스틱, 립라이너, 아이라이너, 페이스, 아이브라우, 아이섀도우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IR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기 관련된 실적에 대한 피드백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추이를 좀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자면, 추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특히나 이제 색조 화장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색조를 하는 거잖아요. 색을 입히고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보이지 못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증권사 컨센은 매출액 1076억, 영업이익 123억, 당기순이익 91억인데 이거는 뒤에서 제가 얼마만큼에 대한 이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3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매출도 나름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 254억, 영업이익 23억으로 작년에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그대로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걸 분기로 보면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럼에도 주가가 잘 추가적인 하락 없이 잘 자리를 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피드백으로 IR을 한 것 같고요. 연결로 봤을 때는 매출이 254억, 영업이익이 23억. 그래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된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뭐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적자는 아니었는데 4분기 때 원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흑자는 냈죠. 그럼에도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이제 중국 법인이 연결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라 뭐 특히나 이제 뭐 지역별 매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특히나 이제 중국 쪽 그리고 국내 쪽 북미 쪽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어떤 쪽이 많이 좀 증가가 했냐, 립 쪽, 입술 쪽과 그리고 기타 쪽이 좀 좋았다. 그래서 별도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별도는 이제 우리나라 쪽이겠죠. 연결로는 좋았다. 그래서 경영 성과를 보면 북미가 64% 증가했고요. 아시아 27%, 근데 아시아 27%는 이제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증대,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 회복세, 중국 법인 영업이익 성장으로 QOQ 분기별로는 엄청나게 상승, 연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엄청나게 상승. 그래서 신제품 출시 개발이 2020년 출시 예정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4개의 제품 품목을 개발 확정했다. 그래서 최근 추이를 보시면 판매 관리비가 뭐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상해법인, 한국법인에 대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한국법인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찍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좀 이제 완전 돌아섰다. 한국법인과 상해법인 아니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상해법인이 지금 셧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조금 더 영향을 보이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법인에 대한 실적이 나름 괜찮았고, 수익성이 회복이 됐다. 하지만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수출 증가로 매출이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매출 소폭을 하락을 했다. 소폭 하락에도 수출 증가로 매출 상승. 마진율 높은 립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 그래서 보시면 기타가 매출은 그대로고요. 아이 쪽, 눈 쪽이 좀 줄어들었고, 립스틱, 입 쪽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1분기 평균 수주량이 570만 개, 2, 3분기에 매출 반영 시 실적 개선폭 극대화. 그래서 브랜드별 매출은 인디 쪽이 좀 많고요. 인디 쪽은 이제 뭐 언플루언서 같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써보는 그런 좀 핫한 그런 분들이 이제 인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드샷과 프레스티지는 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경영성과 중국법인이 엄청 많이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립 쪽이, 입술 쪽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다 상쇄를 해서 입술 쪽이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12% 증가를 했고, 성장 매출이 마이너스 10% 소폭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그 부분을 만회해줬다 라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익률 자체도 많이 올라갔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익률이 높아서 영업이익 자체는 더 높아진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브랜드별로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로컬의 87%고 글로벌로 13%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매출 추이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그 증권사 컨센 추정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정치는 여기 이렇게 추정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키움증권이고요. 각 증권사마다 HTS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업 분석편에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센서스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추정을 한 추정 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2022년이 이제 올해죠. 2022년이 올해인데, 올해 그러면 실적이 1076억에서 영업이익이 12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91억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작년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였고요, 영업이익은 23억 정도 기록을 했다. 작년보다는 한 5배 정도 커지고 20년 정도 수준으로까지 되돌리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증권사 추정은 계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얼마만큼에 대한 값어치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순이익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영업이익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순이익이 기본이니까 굳이 기본은 순이익으로 갈게요. 이제 91억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91억을 1014,000주로 나눕니다. 주식수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EPS가 나오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돼서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억을 1014,000주로 나누면 908원이 됩니다. 908원. EPS가 908원. 주당 순이익이 908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주식 가격이 22,750원, 22,700원, 750원이니까 나누는 거죠. 22,750원을 908원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25배 정도 수준이네. 멀티플이 25배, PER 25배. 그렇게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잘 계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EPS가 908원인데 919원으로 나와있죠. 이건 2023년이고, 이 904원, 908원. 조금 이제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ER도 23배, 25배 정도. 네, 그렇게 보면, 이거를 보시면 이제 업종 평균 PER이 나옵니다. 업종 평균 PER. 그래서 업종 코스닥 제조로 이제 업종으로 나눠져 있을 때 평균 PER이 55배다. 근데 화장품 뭐 그렇게 높게 쳐주진 않지만, 그래도 25배 정도는 뭐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얼마만큼 더 주가가 부양이 돼야 되냐면, 중국 쪽 있죠. 지금 이제 중국 쪽이 많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얼마만큼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느냐, 그리고 북미 쪽도 나름 좀 커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서, 북미 쪽과 중국 쪽이 얼마만큼 커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얼마만큼 커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국내 쪽도 뭐 나름 1분기 때 나름 괜찮았고, 이제 2분기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완화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쪽도 뭐 어느 정도 이 플러스 알파 정도에 대한 흐름을 보이는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중국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기업들은 뭐 여기저기 치워버리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색조 쪽으로만 특화되어 있는 ODM만 주로 하는 부분들이라 기술력은 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는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만큼 이제 색조 관련된 부분을 따라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쪽뿐만 아니라 북미나 중국 쪽이 얼마만큼 더 커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으로 보면 한 2만, 월요일 기준으로 22,750원인데 추가적인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주는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고점이 27,0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한 26,000원, 7,000원 정도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항에 놓이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실적과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관건이다 라고 제목에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